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계획표를 작성하세요. 아셨죠? 네. 인강생들은 지금 뭔 말인지 모를 텐데 5분 동안에 떠든 게 뭐냐? 계획표를 작성해야 된다. 계획표를. 아셨죠? 계획표를. 네. 계획표를 꼭 작성하시고요. 네. 그래서 구구단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네. 한마디로 끝낼 수 있어요. 계획표를 작성해라. 구구단 같은 경우도 왜 틀리느냐? 긴장하기 때문에 틀리고 시간을 만약에 1분씩 주잖아요. 98 하고 1분 주잖아? 누가 틀릴 거야? 안 틀린단 말이야. 임용도 똑같아요. 임용이 1시간이 늘어나잖아. A형이 90분이 아니라 1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정답률이 엄청나게 올라버립니다. 예, 근데 고시는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항상 부족하게 줘요. 그럼 그 부족한 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자기가 잘 조절을 해가지고 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몇 회독이 의미가 없어요. 100회독을 봐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하등 의미가 없어요. 알죠? 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몇 회도 그게 뭔 상관이야. 네,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좀 많이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문제는 한두 번만 봐도 되는 거. 그래 똑똑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사람이 3회독 했으니까 나도 3회독 해야지. 근데 그 사람은 공부를 엄청나게 잘한 사람인데 나는 한 10회독 그러니까 10회독이 아니라 어떤 문제는 한 20번 봐야 되는데 똑같이 맞추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저도 이제 가르쳐 보니까 어떤 애들은 그게 있어요. 사진 기억력이 있는 애들이 봤어요, 혹시? 여러분 안 보셨죠? 사진 기억력. 사진 기억력이 있는 애들은 문제를 컨트롤 C에 옮겨버립니다. 그대로 찍어갖고 머릿속에서 한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해요. 그리고 계산력이 엄청나게 뛰어나 있어요. 그 애들은 손으로 계산 안 하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자기 손이 못 따라간대. 머리보다. 네, 그런 애들도 있고. 근데 그런 애들은 몇십만 명에 한 명이잖아. 그쵸? 네, 몇십만 명에 한 명이면요. 아빠가 1000억대 부자가 더 빠릅니다. 확률상. 내가 그 IQ를, 그러니까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것보다 아버지가 몇천억대 부자가 되는 확률이 더 낮다고. 네. 그게 더 나아요. 100만, 왜냐면, 나눠보세요, 대충. 10만 분의 1, 이 정도의 IQ나 100만 분의 1 IQ를 가지고, 그러니까 천부적인 재능 갖고 태어나는 확률이, 예, 그거보다, 네, 천억대 부자가 훨씬 많다. 여러분도 될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어차피 불공평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노력을 해야 되죠. 볼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똑똑하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거거든. 그냥 풀고 계획표 없이 풀고 누가 이렇게 하니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임용이 노다지 지장이다. 왜?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이제 5년 차인데 기입형에 여러분도 만약에 나중에 합격을 해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과목이 엄청나게 여러 개잖아. 기입형에 풀이를 이렇게 쓰시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미쳤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정확하게 5년 전에 그러신 분들이 1, 20%가 넘어갔다니까? 얼마나 좋아. 맞죠? 그럼 서술형은 얼마나 더 작성했겠어. 서술형은 모든 걸 다 작성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빨리 합격한 사람들이 장땡이었죠. 알죠? 처음에 왔을 때 충격받았어요. 아니 지금 이 시험이라는 걸 알고 지금 시험을 치는 건가? 그러면 기입형이 연습으로 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10월 5월 아니 9월 10월 모의고사 때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 3년을 떠들었더니 이제 없어졌어요. 올해 한 명 있었어. 아, 이제 충격받았는데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습니다. 안 없어졌어. 그 말은 임용시장이 좀 폐쇄적이기 때문에 사범대든 누구든 어떤 뭐 전공적인 거든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선배들한테 어떠한 시험인지 하등 하나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뭐 소술형이니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는 없겠죠? 그렇죠? 여기는 없죠. 그래서 시험적인 거랑 잘 하셔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 30%는 삽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셨죠? 네, 20%는 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50%가 밑을 깔아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조금 하면 된다. 네. 사법고시처럼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빡시게 해야 되잖아. 모두 다. 그래서 유명이 좀 할 수 있다. 대충 아시죠? 이거는 교육학 20점. 자기가 안전빵으로 합격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평균 알려드릴게요. 17 후반 또는 그러니까 18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상위권들은. 알겠죠? 상위권들은 여기서 한 18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요. 알아두세요. 그리고 전공 A, 전공은 이거는 이제 과결론까지 다 포함한 거죠. 과결론. 과결론이 24구, 그 다음에 전공이 56인데 전공은 어렵던 식든 비슷해요. 50점을 맞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의 전국 순위권에 든다 보시면 돼요. 예, 쉬우면은 조금 뭐 한 몇 점 차이 나겠죠. 그러니까 어렵든 쉽든 50점이 넘어가기 힘듭니다. 전공은. 예, 계산 실수가 들어갈 수 있고 뭐 하기 때문에 50점 맞으려면요. A형 하나, 그러니까 A형 4점짜리 하나, B형 2점짜리 하나 틀려야 돼요. 나머지 다 맞아야 돼요. 풀이까지. 예, 그래서 이제 좀 봤더니 50점 넘어가는 사람들이 드물더라. 어렵든 쉽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과결론 같은 경우는 잘하시는 분들은 일단 20점 정도 넘었어요. 네, 잘하시는 분들 20점 정도 넘으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 합쳐가지고 이게 이제 100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의 90점이라고 합니다. 마의 90점 뭐냐면 90점 넘기가 그러니까 운이 좀 좋아야 돼요. 90점 넘으려면 90점 그래서 만약에 90점 넘었다. 네, 그러면 네, 2차 공부해야 되겠죠. 2차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과락 줄 수도 있어요. 2차가 미니멈이 존재하는 데가 있고 안 존재하는 게 있다던데 네, 엿먹어봐로 줘볼 수 있어요. 제 아는 분도 한번 그랬어요. 커트라인 16점 높았거든요. 2차 때 바닥 찍어버렸습니다. 2차 때 79인가 맞았어요. 그래서 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2명이라 그러세요. 2명이라. 그래서 건방지게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1차 때 30점이 높았다. 네, 그러면 2차 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근데 건방지게 하지 마시고.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대비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교육학하고 이제 과결론 생각 써야 돼요. 어차피 전공만 56 받아갖고 아니죠. 다른 것도 잘 받아야 돼요. 예, 작년에 그러신 분도 있어요. 전공 55 받았다니까. 56 만점에 55 받았어. 14점. 과결론 반타작. 그러니까 경기 절반 됐어요. 전공으로는 전국 1등인데. 네, 그래서 골고루 잘해야 된다. 전공에서 50점 받고 생각해보세요. 전공에서 50점 받고 교육학 과결론 반타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 효과가. 예, 그래서 골고루 잘해야 된다. 골고루 잘해야 돼요. 자, 블라블라 있고 평가원이 주최를 하는데 교수가 출제해요. 예, 올해. 근데 평가원이 주최하는 시험들 중에 수능하고 이게 좀 다른 게 수능은 모의 시험이 있어요. 임용은 없어요. 임용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제 시험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가서 쳐야 되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제가 최대한 많이 내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기출이 되게 중요해요. 교수들이 뭐를 두고 참고를 하냐면 기출 보고 참고하거든요. 최근 셋 기출 보고 참고를 해요. 예, 그러니까 기출 같은 건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왜 안 되죠? 역학, 전자기, 양자, 파동과학, 열미통계, 현대물리가 있죠.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하나 버릴까? 그러면 최악이 뭐냐면요. 그 파트가 쉽게 나와버리면은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맞고 가는데 나는 그러니까 안 보고 가버리면 손을 놔버리거든요. 절대 안 풀려요. 왜? 쉬운지 어려운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네. 운에 맡긴다. 아, 그러신 분들 있죠. 아, 이 파트가 왠지 어렵게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작두 타세요. 아셨죠?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이게 모두 다 못 풀게 어렵게 나왔다. 네, 그럼 뭐 운인 거지. 네, 그런데 그 동전 넘기기 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잘못하면 1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특정 파트 버리지 마시고요. 역학, 전자기, 양자를 메인 3대 과목이라 하는데 여기서가 이제 배점이 상당히 커요. 또 나머지도 이제 골고루 나오는데 임용이 아까 말씀드렸죠. 50 몇인데 이게 1, 2점, 2, 3점 엄청 중요합니다. 실적으로 경기 같은 경우도 뭐 2, 3점 이렇게 하면은 1, 20등이 금방 뒤집어져요. 경기 같은 경우도. 자, 모의평가 없고 그다음에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문항당 7, 8분이라고 하는데 보통 난이도 있는 문제는 10분, 한 10분에서 13분 여러분들이 손절 타임을 정해야 돼요. 4점, 4점이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3, 4번 때, 5번 때에서 20분씩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뒤에 펑크가 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의 시간이 허비됐어요. 그러면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손절을 하셔야 돼. 아니면은 나머지를 다 풀고 리백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성격상 잘 안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 해보라고. 아시죠? 제가 모의고사에 지뢰식 하나 심어 놓을 테니까 그럼 겪어보라고. 그래서 손절을 이게 습관을 좀 들어봐야 돼요. 손절을 실제 시험에서 손절해야지 안 된다고. 예? 이 문제 못 풀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기 때문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손절 타임을 정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시간 진짜 빨리 가거든요. 계산 한 두세 번만 더 반복해버리면 시간이 빨리 가니까 꼭 자기가 4점짜리 문제는 만약에 4점짜리 쓰시오, 그러니까 구하시오, 풀이과정권 구하시오 이렇게 있으면 구하시오 했어. 2점 맞았어. 근데 풀이과정권 구하시오가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너무 길어. 그러면 그 문제 그냥 2점 받고 손절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시간 여유롭게 검토하고 그 문제 다시 돌아오는 게 나아요. 그거 풀다가 나중에 10점 날리는 것보다. 그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모범답안 비공개는 이거 못 이겨요. 이미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예,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송 걸어도 안 된다고. 나도 안타까워 죽겠어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실질적으로 답안이 틀린 답안도 있을 건데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왜 답안을 안 공개하니까 네, 뭐 어떻게 채점이 잘 됐길 바라야죠. 교수가. 네, 그래서 그리고 3인 동시 채점 평균이 들어가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단위, 문자 이거 엄청나게 꼼꼼히 봐요. 알겠죠? 첨자도 잘 봐요. 예를 들어서 A0라고 돼 있으면은 A라고 쓰시면은 다 끄서버립니다. 알아두시고요. 문자 실수 많이 하시던데 단위도 꼭 잘하시고 출제 흐름은 잘 보세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갖고 예측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이거 가지고 그건 내가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이게 흐름을 안 타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말씀드렸잖아. 예를 들어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와 올해 연력학 버리면 되겠다. 나올 수가 있어요. 아셨죠? 모른다. 그거는 몰라요. 진짜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예. 출제 교수가 이거 안 본단 말이야. 내 거 보겠냐고. 예? 알죠?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나오면 당황해 버린다고. 그죠? 이거 하지 마세요. 왠지 할 것 같은데. 하지 마시고. 네, 나머지는 뭐 특색 같은 경우는 그때 달라요. 교수가 어떤 교수가 들어가느냐, 뭐 이론 교수가 들어가느냐, 실험 교수가 들어가느냐, 그때 다르니까 좀 네.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냥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와볼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기존의 테크트리 안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확신해 갖고 연력학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똑같이 나와버릴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어떤 거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흐름 같은 거 보니까 최근 빈출 주제가 뭐냐 이런 걸 좀 잘 보세요. 그리고 알겠죠? 그다음에 광역별 같은 경우는 뭐 이거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나올 거 다 나와요. 그리고 네, 이 기출문제 내가 실어놨어. 여러분 하도 안 하길래 저기 과교론 기출문제집에 쉬어가기에 내가 실어놨거든요. 뭐냐면 시험은 전략 싸움이란 말이야. 전략 싸움. 그래서
임용 시험은 임용 맞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사법고시는 사법고시 맞게 공부를 해야 되고 수능은 수능 맞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똑같은 물리를 가르치더라도 내가 만약에 수능 물리 2를 가르치느냐 아니면은 임용 물리를 임용 일반 물리를 가르치냐 완전 달라야 돼요. 예? 취지가 다르거든.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임용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고시는 무조건 풀이 시간 부족하게 돼요. 물론 저기 수능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풀이 시간. 근데 수능은 왜 만점이 나오냐면 기이평이기 때문에 그래. 기이평. 알죠? 때려 맞추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기이평이기 때문에. 임용은 사실상 만점이 어려워요. 만점이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고난도 문제가 수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수학으로 치면 물리로 19번, 20번이 어렵죠? 수능 21번, 29번, 30번이 어렵잖아. 이거 랜덤이다, 이거는. 이게 갑자기 기평에 그지 같은 거 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저기 앞에 중간쯤에 예를 들어 12문제라고 하면 7번, 8번에 엄청난 어려운 거 낼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뒤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건 랜덤이에요. 배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맨 뒤에가 쉬울 확률이 있어.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아니다. 그러고 배치 같은 것도 항상 역학, 전자기, 양자 다 섞여가지고 그때그때 나올 수 있어요. 다 다릅니다. 해마다. 배치 같은 거는 랜덤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난이도 같은 경우 할 때. 그래서 전공 이거는 50점대가 그냥 50점 정도 맞으면 어딜 가든 전공으로는 비빌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어느 지역이든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지역이든 50점 정도 맞아버리면. 그래서 그리고 기표가 뭐냐면 풀이 과정과 함께 적으시오는 일일이 계산을 적어주는 게 아니라 핵심만 적어주시면 돼요. 핵심만. 알겠죠? 간단하게. 계산 따위 안 본다고. 배점 자체가 없다고. 계산 따위. 그래서 답안은 꼭 기입형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답안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는 풀이 과정 1점, 구하시 1점 별개예요. 풀이를 맞아야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답만 맞아도 1점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신의 계시를 받아갖고 풀이가 생각이 안 나면 답을 써갖고 맞아도 1점 받아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상 기입형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 쓰는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하면은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무조건 시간 남아야 돼요. 아셨죠? 무조건. 시간이 안 나오면은 뭐를 안고 가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안 푼 문제를 내가 손을 못 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산 차원 문자 이거를 내가 검토를 못 하고 간다는 거. 그러면은 초안에 그 모든 리스크를 다 안고 제출하는 거밖에 없어요. 남들은 두세 번 볼 텐데.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시간 남아야 돼.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도 나중에 어렵고 쉽고 중간 정도로 내드릴 텐데 겪어보라고. 제가 어렵습니다 하고 말 안 하잖아.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야. 까봐야 하는 거잖아. 올해 엄청나게 어려울지 쉬울지 모른단 말이야. 출제자가 소주 2병 먹고 너희들 다 좆대발 하고 졸라 어렵게 낼지 아니면은 올해는 다 같이 우리 한번 빡세게 해보자 하고 너무 쉽게 낼지. 너무 쉬워도 문제죠. 커트라인 확 올라가니까 실수 한두 개 차이로 갈려버릴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어려운 게 나은지 쉬운 게 나은지 모른다. 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니까. 그래서 무조건 시간 남아야 돼요. 자기가 계산이 느리신 분들은 하나 버릴 생각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상위권 불 중에 다 푸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알겠죠? 다 푸신 분들 없다고. 여러분들도 고민하셔야 돼. 근데 이거를 버릴 생각을 잘 못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우리가 그걸 안 겪어봤어. 한 번도 다 풀어야 된다라는 이 압박관념을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다 풀어야 된다. 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시험 봤을 때 어떤 거를 버리고 가져가야 된다는 거를 연습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뭔가 버린다라는 게 막 엄청 안 좋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안 좋지. 한 반 버리면 안 되지. 짐 싸야죠. 한두 개 정도는 괜찮다. 한두 개. 전체 해가지고 A형 한 개, B형 한 개, 또는 A형 한두 개, B형 한두 개 해갖고 나머지 검토해갖고 잘 맞고 하면은 교육학 잘 맞고 과결론도 잘 맞으면 80점 넘어가요. 알겠죠? 네. 그래서 막 한두 개 버리면 막 지구 멸망하냐. 아니에요. 검토 안 해가지고
계산 실수, 문자 실수 해갖고 세네 개 틀려버리면 오히려 거기서 막 20점씩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조심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대비법 해놨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고. 처음에는 이거, 공식 이거를 처음에 이제 서서히, 이게 상반기죠. 상반기 전반은 상반기. 제가 적어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후반기. 후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실제로 풀 때, 블라블라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답이 외워지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이 외워지는데요. 운동선수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타이거 우즈는 4살 때 골프 쳤다는데, 그럼 걔가 맨날 드라이브 연습 안 하겠냐고. 맞죠? 야, 나 이거 한 10,000번 했는데 또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러잖아. 그래 놓고, 풀어봐. 3분 안에 풀어봐 하면 못 풀어. 긴장해가지고. 아셨죠? 답이 기억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시험에 비슷한 게 나왔을 때 자동 반사처럼 풀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거 문제를 손가락 하나 걸고 했을 때 안 틀릴 자신이 있을까? 그때 스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복습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귀찮으니까 적당한 수준에 멈춰요. 이거 답 루트이었는데? 기억나네. 나 다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멈춰버린다고. 딱 그때 멈춰. 예? 그때 멈추는 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때 가장 빨리 휘발이 돼요. 머릿속에서 빨리 빠져요. 그때가. 몸에서 멈춰라 하거든. 왜? 장기 기억으로 갈 것 같으니까 빨리 멈춰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근데 그걸 한 단계 딱 넘어서잖아요? 그때부터 안 까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10번 봤는데 이 문제 그냥 답이 보이는데요? 그런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립니다. 아셨죠? 제일 많이 틀려. 왜? 알 것 같거든. 어떤 문제를 봤는데 알 것 같아. 손을 댔어. 틀려. 어떤 문제 봤는데 알 것 같아. 손을 댔어. 틀려. 제일 애매하게 남아있는 그게예요. 그래서 건방지게 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건방지게 하지 마시고. 혹시 저기 열통계 좋아진 동자 8개 혹시 기억나세요? 8개? 내가 애월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좋아진 동자. 지금 뭘 애월하는지도 기억나지? 못 들으신 분은 이제 심각한 케이스. 근데 8개가 머릿속에서 사진처럼 쭉 떠오르시는 분들은 이제 땡큐. 근데 저 양반 뭔 말하는 거지? 이렇게 하시고 그 제일 심각한 거. 아니면은 뭐였지? 한 4개는 생각나는데 이런 분들은 시험장에서 짜증나 버립니다. 남들을 그냥 툭툭 적고 나갈 때 계산을 해야 되잖아. 얼마나 짜증나. 답 적고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이퍼볼릭을 풀어야 되는지 이걸 풀어야 되는지 그게 머릿속에 어느 정립돼야 돼요. 아셨죠? 네. 만약에 지금 뭐지? 헷갈리는데 이러신 분들은 빨리 복습하세요. 아셨죠? 네. 머릿속에서 암기에 장사 없어요. 암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반복은 많이 하면 좋다고. 이 자동 반사가 돼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어떤 문제 30번 이상 본 적 없죠, 솔직히. 없지 않나요? 한 17번, 8번 넘어가면, 와, 나 진짜 많이 봤네. 이렇게 하지 않나? 맞죠? 제가 대학교 때 전공 때 본 거를 틀려본 적이 없어요. 거의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기억나요. 아직도 외우고 있어. 이 그지 같은. 반구의 질량 중심이 8분의 3이었는데, 그걸 계산 실수를 했어. 내가 너무 자신만만했나 봐. 그래서 그걸 안 보고 가서 틀렸어요. 계산해가지고. 네. 그때 기억나네. 아직도 짜증나네. 8분의 3알이었어. 질량 중심이. 근데 본 거를 틀려본 적 없어요. 근데 내가 머리가 좋아서일까? 아니요. 모든 문제를 본 거, 그러니까 뭐 숙제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주요한 문제 있죠? 최소 20에서 30번씩 안 보고 풀어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시험 문제를 딱 봤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쓰기도 전에 풀이가 따다다다다 생각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풀어주고 오는 게 아니라 적어주고 왔어요. 알겠죠? 적어주고. 그래서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아셨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맞잖아, 솔직히.
기출 문제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리고 상반기 문제 있죠? 상반기 문제 랜덤으로 한 3개 뽑아갖고 100만 원 하면 여러분 이길 자신 있어요? 에? 아니죠? 랜덤으로 딱 3개만. 상반기 때 나온 문제 중에 랜덤으로 3개 100만 원 빵. 더 올려볼까? 1000만 원 빵? 그러면 도전할 자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해야 될까를 대충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1년 다시 하잖아? 그럼 1000만 원만 쓸 거야? 더 쓸걸? 맞잖아. 더 쓴단 말이야. 왜? 기회비용이 발생해. 남들은 연봉을 몇천씩 받는데 그거 한 교사 한 2, 3천 받지 않나요? 그거 받죠? 근데 여러분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일단 3천 받고 시작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 몇 문제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막 20점, 30점으로 안 떨어진단 말이야. 몇 점으로 떨어지지. 맞죠?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이제까지 배운 것 중에 랜덤으로 뽑아갖고 딱 자신감 있게 확 푸는 게 어느 정도 내가 복습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거에다가 곱하기 1.5를 해요. 그럼 여름에 복습 척도가 나와. 알겠죠? 네, 복습 척도가. 어떤 사람들은 3, 4번 해도 되는 거고 어떤 2, 30번 해도 해야 되는 거고 복습 척도가 나온단 말이야. 나보다 솔직히 염상 더 안 쓰면 안 되지 않나? 내가 1년에 한 100페이지짜리 1년 한 2, 30권 쓰는데? 나보다 더 공부 안 하면 안 되지. 맞죠? 맞나요? 여러분은 소비자고 나는 생산자잖아. 나보다. 네, 연습 많이 해보세요. 알죠?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오프닝 이거 같은 경우는 개념 핵심 블라블라 있는데 이게 좀 되면은 선별 효과가 뛰어나져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알고 푼다고 알고 문제를.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닥쳐갖고 푸는 게 아니라 알고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아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합격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관 계획표는 이제 여기까지 왔죠? 여기 이거 내용 복습 계속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책 이제 던져버리지 말고요. 합격하고 던져. 아 합격하고 버리든가 뭐 태워먹던가 아시죠? 네, 지금은 계속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8월 기출동영 가고 그다음에 8월에 하나 특강이 있죠. 저기 교과서 실험 문제. 거의 실험을 해놨더니 자꾸 실험하느냐 이게 아니라요. 과교론 실험 문제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 맞죠? 그 다음에 교과서 실험 5개념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막 실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셨죠? 올해 실험할까 고민 중이에요. 올해 실험 지역이 한 6개 있는데 고민 중입니다. 네. 그것까지 하면 이제 드래곤볼인데 네, 완성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과로로 쓰러질 수가 있어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자, 그다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전 문제 풀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광여론까지 네, 다 내요. 다 하니까 잘 하셔가지고 통합은 내가 안 내고요. 여기까지 내가 낼게요. 왜냐하면 통합은 올해까지는 약속을 해가지고 김은경 선생님이 내시고 여기는 제가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선배가 출제하는 거 한 2-3세트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웬만하면 6월은 제가 냈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던데. 자, 블라블라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는 유지가 돼요. 월간 그러니까 미니 테스트, 월간 테스트. 그리고 제발 이제 나는 복습 안 했으니까 도망가야지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도망가려고? 언제? 올해 내일 모레 시험인데 나 올해 준비 안 했으니까 내년에 봐야지 이럴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보세요. 하루 전날에 복습하면 되니까. 보고 복습하시고. 그다음 모의고사는 6월은 봤죠. 6월 좀 어렵게 됐는데. 네. 그다음에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인강 직강 전환은 10일 전에 그러니까 인강에서 직강은 10일 전에 학원에 말씀하시면 되고요. 직강에서 인강은 아무 때나 하시면 돼요. 아시죠? 네. 그건 학원에 저한테 제발 업무는 학원에 하세요. 업무는 나한테 말해가지고 내가 학원에 전달을 못해요. 그럼 빼먹어버리면 어떡해? 알겠죠? 그럼 학원에 해갖고 전산 처리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도와주니까 학원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카페 잘 활용하세요. 카페 하면은 제가 최대한 실시간으로 많이 답변 달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안 하면 둘 중에 하나야.
연구하고 있어갖고 쓰러져 자거나 아니면 강의 중이거나 강의 중이거나 알겠죠? 그거 외적인 거. 그 제발 새벽 3시는 좀 너무하잖아. 새벽에 좀 하지 맙시다. 띵동 울린단 말이야. 새벽에 하지 마세요. 아시죠? 12시에서 6시까지 하지 말자고. 예? 그러니까 뉴욕 생활하는 건 알겠는데 가끔 낮에 자고 밤에 새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도 자야 될 거 아니야. 아시죠? 네, 그래서 깨버려요. 계속 하면. 네, 깨니까 최소 1시에서 5시까지는 6시까지는 좀 피해 주세요. 성적 사이트는 모르셔도 되고 어플 같은 경우 어플에도 그거 올려놨거든요. 그 어떻게 흘러가는지 강의 계획표 올려놨어요. 어플 참고하시고 어플에도 그다음에 Q&A 게시판 모의고사 성적 그거는 받아보신 분도 있고 안 받아도 보시면 되는데 현장에 오신 분만 성적 처리가 돼요. 왜냐하면 인강을 못 믿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따로 쳐갖고 하는 거 못 믿어서가 아니라 현장감하고 자기가 익숙한 장소에서 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알죠? 예, 못 믿어서가 아니라고. 그냥 다 보고 적어야지 이게 아니라고. 그걸 못 믿어서 30%?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여기 현장에서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치는 거랑 그 다음에 자기 혼자 그러니까 뭐 선생님 그러면 제가 비익숙한데 가볼게요. 뭐 새로운 스터디 카페를 가겠습니다. 안 돼.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생긴단 말이야. 자기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만, 아시죠? 현장에 오시는 분만 성적 처리해드려요. 첨삭 같은 건 다 해드리고. 그래서 알아두시고. 강의는 똑같아요. 수요일, 금요일 4시간이고 4시간씩. 금요일에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해놨죠. 네, 그리고 월 8강, 16강 이내. 저는 제 사전에 보강은 없어요. 아셨죠? 네, 제가 아파하고 하지는 이상. 그거 무조건 월 8강 안에는 끝나요. 16강 안에 끝납니다. 빨리 끝나면 14, 15강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버타임 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언젠가 나겠죠? 언젠가? 네, 잘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때 이제 테스트 보고 네, 첨삭해 드릴 거.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아시죠? 네. 그래서 모의고사 때 모의고사 한 셋을 만들려면 과결원 빼고 말씀드릴게요. 과결원 빼고 17문항이잖아. 한 셋이 17개만 안 만든다고. 내가 100개 만든다고. 그 중에 추린다고. 100개를 만들어 갖고 다음에 쓰든 아니 뭐 하든 이게 추려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 만들 때 살이 2, 3kg씩 빠져. 그러니까 나도 적게 만들고 싶잖아. 맞죠? 적게 한 5회만 만들고 싶잖아. 네? 근데 여러분한테 많이 해드리는 게 내가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 내가 고생한 만큼 여러분이 편해진다고. 내가 5회만 만들고 뭐 한 통합사회? 실전사회 얼마나 좋아. 아름답죠? 근데 많이 내드리는 게 최대한 많이 내드리려고 한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 문제 만들 때 너무 힘들어. 제가 아마 유일할걸요? 실전 문제풀이랑 모의고사랑 같이 후반기가 더 빡센 강사가 내 유일할걸? 근데 왜 그렇게 짰냐면 후반기 때 문풀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전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내가 만약에 편하려고 하잖아요. 뭐부터 없앨까? 실전 문제 없애버려요. 내가 많이 편하게 하려면. 맞잖아. 그 후반기에는 모의고사만 10회만 보고 기출동영까지 8월에 이제 좀 치는 거지. 이제 9월, 10월에 모의고사만 출제하면 되잖아. 근데 나는 9월, 10월에 수, 금을 유지를 하고 나서 모의고사가 추가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내가 상반기 때 이게 안 해놓으면 후반기 때 여러분들이 빡세지고 지옥이 된다는 건 그거예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후반기 때 더 빡세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나중에 다른 거 다 보세요. 화학이든 수학이든 뭐 다 보세요. 후반기 때 문풀 강의 없습니다. 상반기 때 이론 강의로 끝나버려요. 대충. 왜 그러겠어? 문제 내는 게 그만큼 고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나중에 해보세요. 문제 내봐. 알죠? 졸라 짜증난단 말이야. 네. 근데 밥 먹고 그거밖에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고. 알죠? 그래서 내가 좀 고생할 테니까 합격해서 빨리 가라고 하셨죠? 다시 보지 말자고. 왜? 다시 보자고. 그래서 많이 내드리는 거다. 그 다음에 스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유지하고 계신 분도 있죠. 복스터디. 스터디는 친해지지 마세요. 아시죠? 자꾸 친해져서 술 먹으러 가던데 걸리면 신고할 거야.
노량진 바도 잘 안 나가긴 하는데. 그리고 계획표는 오늘 작성하세요. 작성 안 하신 분들은. 계획표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계획표에서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50문제라고 칠게요.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끼 먹을 수 있죠? 맞잖아? 아닌가? 무시했나요, 여러분? 한 20끼 먹을 수 있나요? 하루에 10끼를 먹을 수 있는데 10끼가 한 달에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지쳐버립니다. 몸에서. 뒤지대. 맞잖아. 공부도 똑같아요. 하루에 특정 요일에는 많이 먹을 수 있지. 많이 담을 수 있는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0문제를 하루에 풀 수 있다고 치면 거기에 0.5를 곱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20에서 만약에 이걸 내가 가능하다고 치면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하루에 10끼, 나 하루에 10끼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1년 스케줄로 짜. 그쵸? 그러면 진짜 코끼리 될 수 있어. 큰일 난단 말이야.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풀파워를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쳐버려요. 알죠? 그래서 어기게 돼. 근데 한두 번 어기면은 나중에 또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획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풀 맥시멈에서 한 절반 정도로 잡아가지고 절대 지켜야 되는 게 안 어기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100일 동안 했을 때 한 번도, 그러니까 최소한 2-3달 정도는 했을 때 한 번도 안 어기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게 중요해요. 안 어기는 거. 계획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막 일주일 풀하고 막 쓰러져갖고 막 뒤로 누워있고 이게 제일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최소한 2-3달. 알겠죠? 2-3달. 왜 2-3달이냐? 2-3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2-3달의 법칙이 있어. 곰호랑이가 저기 단군 100일 동안에 사람 된다 그러잖아. 사람이 관성을 깨기 위해서는 2-3달이 필요해요. 관성, 습관을 깨기 위해서. 그래서 어차피 근데 2-3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계획표는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는 안 어기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성 유지가 중요해요. 알겠죠? 네, 계속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했던 거를 잘 돌이켜 볼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으니까 꼭 작성하세요. 계획표 없이 막 그냥 일주일 흘러가는 대로 뭐 하시는 분들은 안 좋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아시죠? 그리고 서디는 서디는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성격상 그냥 자기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활용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 의무는 아니에요. 아셨죠?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여기서 기존에 직강생보다 안 하셨던 분도 하고 싶네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짜가지고 해드릴게요.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나는 독고다이가 좋다. 안 하셔도 돼요. 아시죠? 아니면 따로 이렇게 직강 아니더라도 따로 외부에서 스터디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도 되고 답안은 아시죠? 구하시오 쓰시오는 답만 적으세요. 그리고 순서에 맞게 적어야 돼요. 이거 물어봤으니까 이거 적고 이거 적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누가 봐도 명시가 돼야 돼요. 알겠죠? 질량이 얼마냐? 그 다음에 속력이 얼마냐? 그러면은 3kg 2m/s 또는 2m/s 3kg. 그건 누가 봐도 속력이 얼마고 질량이 얼마잖아. 그런데 이거에 구분 없이 어떤 거를 그냥 만약에 단위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데 누가 봐도 구별이 안 가요. 그러면 순서대로 채점해버려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서술형도 마찬가지예요. 서술형 구하시오 쓰시오는 제발 답만 적으세요. 아셨죠? 잠만 막 풀이 적고 싶잖아? 참어. 그 풀이 몇 줄 적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긴장하기 때문에 또박또박도 적고 싶잖아.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문제에 30초만 아껴도 나중에 장난 아니니까. 풀이 과정 그렇게 적으시면 핵심만 적으시면 돼요. 아시죠? 좀 찝찝하면 조금 더 간략한 풀이까지 적으시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들어보니까 답만 본대요. 답만. 알겠죠? 답이 맞잖아? 풀이가 막 예뻐 보인대. 그러니까 사실상 기입형에 가까워요. 풀이에 걱정하지 말라고. 풀이는 핵심만 적어주면 되니까.
대부분. 그렇죠? 만약에 풀이 뭘 적어야 할지 모른다. 그럼 핵심적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사실상 기입형. 그 다음에 한 문제 풀고 웬만하면 작성하세요. 이거 계산 잘못 체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시계 없는 데도 있어요. 시계 갖고 가세요. 알겠죠? 메모리 시계 갖고 가면 큰일 나요. 네. 메모리. 핸드폰 갖고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복습은 제가 이제까지 준 문제 세워보시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쌓으면 이제 엄청 몇백 개 되거든요. 예, 그거를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기출동형 실전 문제까지 해가지고 했을 때 다 모의고사까지 다 했을 때 모의고사 싹 합치면 1000에서 한 1500 사이가 되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준 겁니다. 다 계산기 때려가지고. 네. 그 이상을 주면은 문제를 많이 주잖아요. 그 누가 무너진지 아세요? 문제를 많이 주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표준 편차가 발생을 해요. 상위권들은 점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상위권들은 별로 안 올라가지. 왜? 이미 상위권에 형성돼 있잖아. 네? 상위권들은 별로 안 올라가는데 문제를 많이 주면요 급격히 떨어지는 부위가 생겨요. 중하위권이 작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만 허덕이에요. 그것만. 그래가지고 헉헉헉 게다가 가. 현장에 자신감 없는 상태로 가겠지. 왜? 복습을 다 못했으니까. 맞잖아. 3000문제, 5000문제, 10,000문제 이렇게 줬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중하위권들은 계속 문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만 풀다가 현장에 간다고. 그래서 딱 비슷한 게 나왔어. 그럼 뭐하냐? 와씨 봤는데 왜 못 풀지? 다음 문제. 와 이건 처음 본다. 다음 문제. 이지사가 온다고. 아셨죠? 네. 그래서 중하위권이 작살나기 시작해요. 상위권들은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하고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뭐 서울대 의대 해가지고 막 그 전국 순위권을 뽑는 게 아니잖아. 어느 정도만 되면 합격을 한단 말이야. 뭐 경기 수석으로 합격하나 꼴등으로 합격하면 이제 산말코 저기 노루 뛰어다니는 포천 가면 되는 거고 연천 포천 가면 되는 거고 그쵸? 나중에 돌아오면 되니까 다른 데로 그쵸? 합격한 게 중요하잖아.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거의 이제 군부대 지나고 하잖아. 그렇죠? 어차피 합격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합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합격시키는 방법은 어느 정도 문제를 너무 적어도 안 좋죠. 너무 적으면은 한계가 있으니까. 왜냐면 적중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를 계산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계산을 해서.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인원을 담을 수가 있는 그 포션적인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1000에서 2000 사이라고 계산을 했었어요. 그 정도면은 하니까. 그래서 올해 좀 80번 넘겨보자니까. 네, 80번 더. 이제 약속은 안 할게요. 진짜 넘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레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머리가 이제 머릿결이 많이 안 좋아요. 옛날에는 엄청 두껍거든요. 네, 요즘 탈모 걱정할 시기가 와가지고 레게는 못 하고요. 레게는 안 된대. 여기까지 길러야 되잖아. 레게는 안 되고 학시버트 합격하면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넘겨보자고. 그리고 다 이거 맞춰갖고 계산한 거예요. 아셨죠? 막 때리는 게 아니라고. 막 때리는 게. 그 다음에 복습은 제발 많이 하세요. 알겠죠? 복습을 그게 교육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보면 스파르타 교육하고요. 아테네 교육이 있어. 뭐가 좋냐?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아? 스파르타 교육이 통용되는 게 있어요. 어디? 태능 선수촌. 태능 선수촌. 새벽에 깨우잖아. 그 때리진 않고요. 새벽에 깨워. 엄청 힘드니까 운동을 시켜. 왜 그러냐면 인간의 극한까지 간단 말이야.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안 해요. 알죠? 여러분 태닝 선수처럼 교육시키면 와 진짜 합격률 대박일걸? 90% 넘길 수도 있어요. 그쵸? 예. 뭐 미니스테이트 월간 테스트 받고 80점 떨어지면 밥 굶기고 예? 때릴 수는 없잖아. 밥 굶기고 아니면 새벽 3시까지 잡아도 하고 반복시키고 예.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럼 나 신고할 거잖아. 그래서 복습 꼭 이렇게 아테네 교육은 아시죠? 토론하고 뭐하고 예, 그거에 적당한 주입하고 이런 거를 맞춰갖고 하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일부러 미니 테스트, 월간 테스트 보는 거는 복습하라고 보는 거예요. 복습. 여러분 막 괴롭히려고 보는 게 아니라. 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잘 체크하셔가지고 네.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합격했더니 그러면 걔만 해당될 수 있어요. 어떤 애들은 잠이 없는 애들이 있어. 하루에 4시간 자는데 막 쌩쌩해. 막 돌아다녀. 그래서 내 선배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은 게 그거였대요. 유학을 갔는데 MIT, 뭐 칼텍 어디에도 막 갔는데 이 새끼들이 3일 날 새는데 괜찮은 거야. 자기는 막 닌거 맞고 실려갈 뻔했대. 진짜로 3일을 날 새더래. 도서관에서 열 몇 시간 안 일어나. 그리고 잠깐 화장실 갔다가 나르세. 숙제를 하는데 막 40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그리고 봉사활동하지 뭐하지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얘가 막 시험 기간 봤는데 막 잘하는 거야. 그래 봤더니 3일을 진짜 날 새는데 멀쩡하더래. 체력이. 근데 어쩔 수 없자. 그건 여러분 3일 날 새면 어떻게 다크서클 이만큼 늙어갖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나도 똑같고 잠을 자야 되니까. 근데 신체 조건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없잖아. 내가 아무리 지금부터 운동한다 해서 우사인 볼트 어떻게 이기냐고. 방법 하나밖에 없지. 차 타고 달리는 것밖에 없지, 이기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남한테 맞추지 마시고 자기한테 맞추세요. 잠도 푹 자시고. 저는 잠 7시간 항상 공부할 때 7시간 이상 자려고 하거든요. 네, 한 5시간 잤더니 내가 죽겠더라고. 막 졸려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잠 너무 많이 자면 안 돼요. 아셨죠? 12시간씩 끊어서 자면 안 돼. 가끔 피곤하면 좀 많이 주무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자면 마시고. 그래서 자기 환경 같은 것도 잘 하셔가지고 공부 환경,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맞잖아. 옆방에서 맨날 술 먹고 막 파티하고 있는데 공부가 되겠냐고. 네, 그럼 빨리 바꿔야 되죠. 주변 환경. 네. 잘 하셔가지고 계획표 꼭 작성하세요. 체크 잘 하시고. 아시죠? 학습은 제발 멈추지 말라고. 욕 나올 때 시작이라고. 그리고 합격수기 있죠. 합격수기. 그냥 쓱 보고 마세요. 아, 얘는 이렇게 합격했구나. 아, 저는 뭐 한 기간제 하다가 후반기 한두 달 빡세게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그거 똑같이 따라해봐. 어떻게 되는지. 알았죠? 걔는 될 애니까 그 상태 된 거였고, 그러니까 어떤 합격수기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하버드를 갔어, 자퇴를 했어, 사업을 했어, 예? 그래서 그러면 빌 게이츠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진짜 도망 다닐 수도 있어. 사업회가 실패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잘 되면 그게 좋아 보여요, 알겠죠? 하지만 못 되잖아요. 그 사람을 말 안 하니까 그게 있는 거야. 어떠한 상황이든. 그래서 합격 수기를 보고 똑같이 따라야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시죠? 네. 합격 수기는 그냥 흘러 들으세요. 왜냐하면 다 틀려. 개인적으로.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생각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열심히 하면 그건 뭔 개소리입니까? 그쵸? 열심히 하면 되냐? 아니에요. 좋은 몸을, 그러니까 좋은 신체를 가지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잘해야 돼. 운동만 한 12시간씩 하잖아요? 죽어요. 관절 나가고 뭐 나간단 말이야. 그 체계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막 맨발의 기봉이도 아니고 계속 뛰어다녀 봐. 관절부터 나간다고. 예? 여러분 마찬가지야. 책 하루에 뭐 사법고시 한 사람이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했어. 여러분 14시간씩 해봐. 그럼 3개월 뒤에 멘탈 나가버린다고. 예? 뭐지? 갑자기 멍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의미 없게 하지 마시고요. 알죠? 수면 제발 잘 자세요. 막 새벽에 4, 5시간, 4, 5시간, 어떻게 고시생이 4, 5시간 이상 잘 수 있지? 이딴 새끼부터 떨어져요. 알죠? 걔부터 떨어진다고. 잠은 진짜 푹 자요. 머리가 안 돌아가.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모른단 말이야. 왜? 여러분 머리로 느끼고 있잖아. 멍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들어왔다 바로 빼버린다고. 여러분 몰래 빼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작년 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작년 거를 이거를 읽고 쭉쭉 읽어요. 근데 쓸데없는 기출에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쭉 읽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했죠? 수치 나오면 수치 써야 돼요. 예. 근데 다 봤던 문제들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기출 같은 거 보면은 봤던 문제. 그런데 얘를 적용을 하느냐,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똑똑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똑똑하게. 이걸 보고 이걸 적용을 바로 어떻게 할지,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준을 딱 넘어서면은 보이기 시작해. 그걸 잘 적용을 한다고. 이거를 잘 푸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를 잘 푸시는 분도 있어요. 연계가 안 되신 분도 있어요. 다른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점수 주려고 됐죠? 점수 이거 틀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점수 땡큐 문제인데. 네, 이거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거. 그리고 이거 틀리면 죽어야죠. 이거는 네. 농담이에요. 이거 조심하시고 앞에 붙어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다 한 거고, 이건 3x3고 2x2도 했어요. 한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해보세요. 문제가 졸라 길잖아요. 쉬울 가능성이 졸라 큽니다. 문제가 길면 길수록 쉬울 가능성이 커요. 네, 그거 알아두시고. 2점짜리인데 이건 일부러 시간 뺏으려고 된 거고, 이거 그냥 산수 문제예요. 이거 같은 경우. 롤링 같은 것도 다 나왔었고, 롤링도 나오고, 롤링 하면은 아시죠? 안 미끄러지고 하면은 기억나시나요? 아이프라임 하는 거?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같은 거 보시고요. 네,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이건 인력. 근데 이 보시면요, 잘 보세요. 힘의 크기와 방향을 쓰라 그랬죠. 벡터로 쓰려면 틀려버립니다. 두 개 싹 틀려버린다고. 벡터로 쓰는 순간에 크기 따로 방향 따로 써야 돼. 크기의 1점, 방향의 1점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하시던데 조심하세요. 그리고 방향을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자, 누가 봐도 좌표를 줬죠. 왜 이렇게 쌤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안쪽은 어떻습니까? 이게 끝나고 말씀을 하셔. 그럼 난 뭐라고 대답할 줄까요? 희망 고문해? 야, 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채점에서는 채점표를 안 까니까 모른다니까. 그래서 책 잡히지 맙시다. 알겠죠? 좌표를 주면은 x 플러스 x축 방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안쪽 인력 물어보지 말라고. 아셨죠? 마음이 아파. 틀렸다 하면 안 되잖아. 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래서 뭐 이거 똑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섞어갖고 나왔어요. 도플러 효과죠. 도플러 효과. 한번 보시고, 작년에 슬릿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좀 빡시게 시켰었는데 무조건 나올 것 같아서 빡시게 시켰거든요. 네, 너무 쉽게 나왔어요. 슬릿. 좀 다르게 나올 때가 됐는데 슬릿 너무 쉽게 나왔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너무 쉬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슬릿 이거 공부하면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공부 안 하잖아요.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결과를 알고 가니까 쉬운 거지. 네.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일반 물리 그냥 하는 거. 열평형 아시죠? 뭐 기체든 고체든 어차피 고체는 전도로 넘어가는 거고, 기체는 그걸로 넘어가는 거고, 열평형 온도는 뭐 똑같을 테니까 온도는. 그래서 열역학 보존 법칙 쓰면 되죠. 대충. 이거 다 한 거고요. 얘는 점수 주려고 된 거고, 그렇죠? y 구면 조함수. 이것도 다 한 거고. 렌즈는 기하광학을 안 빠지고 나와요. 얘 분리가 돼 있거든요. 기하광학 파트, 파동광학 파트인데 그건 웬만하면 안 빠지고 나오니까 잘 공부하시고, 이거 같은 경우 잘 정리하셔가지고 웬만하면 틀리지 마시고. 2차원 충돌은 무조건 제끼세요. 아셨죠? 풀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때는 쉽게 나왔어요. 이때는 쉽게 나왔는데 지랄 맞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로.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짜증 납니다. 일반 물리를 내가 못 푼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 물리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네, 조심하시고 2차원 충돌 웬만하면 제껴주세요. 네, 이거는 뭐 그냥 무난하게 나왔어요. 이거 하면 충격력 반응 같은 경우. 그리고 작년에 이 문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물어보는 선지를
출제자가 이거 술 먹고 냈는지 물어보는 게 저도 조금 이건 학생들이 좀 오해할 만 하겠다라는 걸 했는데 작년에 조금 이상하게 됐었어요.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해. 근데 조금만 알면은 좀 대대로 할 수 있는데 블라블라 P 지점에 자기장 하는데 보세요. 원점에 대한 고리도선에 작용하는 알짜 돌림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그랬는데 원점에 대한이라는 말이면요. 원점에서 자기장이 아니라 원점을 축으로 하는 거. 그래서 작년에 물어보는 걸 조금 애매하게 해놨어요. 물어보는 걸. 그래서 이거를 다 구해놓고 갑자기 원점으로 해가지고 보내갖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선지를 좀 작년에 마음에 안 들어요. 선지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저 기출 그거 할 때도 풀어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요. 다 해놨으니까. 그리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뭔지 아세요? 포텐셜 벡터로 쓰면 돼요? 네, 답을 안 하려고 했어요. 뭔지 아시죠? 스칼라예요. 벡터 포텐셜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기 포텐셜을 벡터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틀리지. 예, 그리고 포텐셜 미분하면 뭐가 나와진지 아시죠? 예, 힘 나와야 돼요. 예,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전기장 나와야 된다고. 전기장. 예, 편미분인데 이거 조금 좀 3차원으로 내가지고 예, 조금 그렇긴 한데 알고 보면 쉬운데 잘 보시고요. 예, 제일 짜증났던 거 작년에 이 근본 없는 이 좌표 뭐예요 이거? 이거를 정사각형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고리의 각 변이 A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변이냐 이게 안 해놨어. 아니 하다못해 이렇게까지라도 하면 좀 진짜 이렇게까지라도 해주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작년에 정사각형으로 보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쓸데없이 많이 틀렸다. 이 문제랑 저 문제랑 이렇게 있는데 이 인정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네, 이 주사위 던져야지 뭐. 네, 근데 누가 봐도 이렇게 이거 이따구 해놨지 진짜 이렇게라도 해놓지. 네, 그림 그리신 분들도 이제 소주 먹고 알겠죠? 네, 회식했어. 이거 빼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안 돼요. 이거는 뭐가 A인지를 애매하잖아. 그쵸?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엄청 쉬운데 전자기도는 웬만하면 나오죠. 근데 전자기도가 작년에도 좀 근본 없이 나와가지고 네, 맞죠? 네, 저런 케이스 올해는 뭐 잘 나올 거예요. 작년에만 조금 애매하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열통계 얘는 인테그럴 하는 거. 그리고 EXP 뭔지 아시죠? 작년에 EXP를 뭔지 몰라갖고 틀리신 분들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익스포넨셜이죠. 네, EXP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EXP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익스포넨셜. 네, 이거 좋으니까. 네, 적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적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인테그럴 해서 또 풀어드렸거든요. 근데 이거 틀리지 마세요. 열통계 할 만큼 해드렸잖아요. 네. 여기 적분하는 거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분배함수 적분하는 거 작년에 이제 문 풀 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건데 라그랑자 이거 상당히 많이 틀리셨더라고. 왜냐하면 이거 실전 문제에서 해드렸거든요. 요걸 풀고 이걸 틀리신 분들이 많은 줄 아세요? 왜일까요? 딱 거기서 멈춘다고. 내가 실전에서 써먹을 그 있죠. 실전에서 자동반사 생각할 때 복습을 거기서 딱 멈춰요. 그때가 고통스럽거든. 아셨나요? 네. 그 마라톤 뛸 때도 가장 고통스러운 게 38 정도 된대. 그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정도 그거를 살짝 이기잖아요. 그러면 편안해진대요. 근데 몸이 포기를 한 거지. 네. 여러분도 복습을 하다가 이걸 봤는데 이걸 틀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 근데 오히려 이 문제가 더 까다로워요. 나는 포텐셜을 나는 찾아라 준 거고 얘는 포텐셜을 줘버렸거든. 이게 훨씬 쉽다고. 근데 이 정답률이 낮아요. 한 30%밖에 안 돼 정답률이. 왜? 내가 말했잖아. 애매하게 보고 가면 계산 실수를 한다고. 그렇죠? 작년에 봤던 분이 틀렸으면 네, 반성하시고요. 올해 틀리지 마시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알죠?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100% 합격한데 내가 내 손가락 걸 수 있어요. 진짜로. 내 손가락.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땡큐야. 여러분들이 여기 인원들이 사법고시처럼 안 한단 말이야, 공부를. 맞잖아. 그렇게 해요? 사법고시 어떻게 수기 한번 봐봐. 사법고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수기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욕 나올걸? 사법고시?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쵸?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얼마나 땡큐야. 그럼 내가 남들보다 살짝만 더 높게 하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임용판 와보니까 30%는 놀아요. 20%는 애매하게 해요. 알겠죠? 그리고 30% 나머지 50% 중에 나머지 30%는 적당하게 해요. 적당하게 애매할 때. 그리고 나머지 1, 20%가 좀 빡시게 한단 말이야. 얼마나 땡큐야. 근데 임용은 한 1차에서나 25%, 30% 그저 언저리 뽑죠. 근데 최종에서는 10에서 15% 뽑고, 네, 그래서 1차 못 보더라도 2차에 뒤집을 수 있는 거고, 아니 2차 압도적으로 해봐갖고 2차 좀 쌓으시고 합격해 주셔도 되고. 내 말 이해가시죠? 너무 우울한 소리만 했나? 네, 기쁜 소리 해드릴까? 네, 작년에 직강 합격률 78%. 그러니까 양 사이드 옆에 있죠? 얘 중에 한 명만 떨어진다라는 거. 올해는 더 높을 거라는 거. 알죠? 그리고 2차까지 합치면 2차가 50 몇이었나? 50% 넘어갔을 건데. 그건 인접한 친구 중에 된다라는 거. 알죠? 네. 한 10명 중에 한두 명보다 낫잖아. 네. 그래서 올해는 한 8, 90% 넘겨보자고. 8, 90% 넘으면 네, 이명 접으려고요. 농담이고. 이명을 접는 게 아니라 그때 되면은 투잡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인데. 오늘의 문제는 안 풀게요. 계획표를 세우세요. 아셨죠? 계획표. 계획표. 그리고 도망가지 마시고 계획표 세우고 가세요. 알겠죠? 계획표 세우고 가세요. 제 다도 안 가갖고 좀 지켜볼 테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아셨나요? 계획표 세우고 검사 맞고 가. 검사 맞고. 아셨나요? 계획표 세우고. 내가 봐드릴 테니까. 상담 정에 하려면. 계획표 안 세우면은 진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막 막판 한 달 스포트 막 이따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지쳐갖고 멘탈 나가버린단 말이야. 계획표 세우고 가시고. 아셨나요? 네. 그리고 문제는 미리 드렸어요. 복습해 오시고 스피드하게 나갈 테니까. 그리고 기출문제집은 이전 거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안 사도 돼요. 제가 종업편을 올려드릴 테니까 뭐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고. 뭐 책 사라고 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책 해봤자 저기 밥값도 안 나와요. 책으로 돈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도움되라고 쓴 거거든요. 야, 얼마 쓰기 싫겠어. 나도 저기 과거는 저기 쓰다가 죽을 뻔했구만. 타이핑 치다가 누가 타이핑만 쳐주면 진짜 좋겠는데 수시 타이핑. 아무튼 안 쓰신 분들 계획표를 작성하신 분들은 검사 받고 가셔요.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하세요. 아셨죠? 지금 기회를 줄 테니까 하시고. 네, 도망가신 분들은 다 체크해갖고. 네, 잠깐만. 하나, 둘, 셋. 자, 인원 셌으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알겠죠? 도망가지 마시고 5분 있다가 다시 오세요. 알겠죠?